예, 국회로 한번 가볼까요? 난장판 된 국회 지금 상황. 그중에 한 명, 정청래가 이 사건의 주역 역할을 하고 있죠. 난장판을 만드는 주역. 정청래 스스로 그런 난장판의 해결사가 될까요? 예. 주역은 됐는데 난장판을 해결하는 해결사 될까요? 자, 정청래를 향한 칼날은 이제 점점 벼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제명하라, 해임하라. 정청래를 향한 청원이 이루어졌는데 어제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이제 오전까지 아침 시간까지만 해도 5만 명이었는데 오후 지나면서 6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정청래에 대한 비난의 칼도 그만큼 강해지고 넓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이 탄핵 청문회 문제가 따로 나왔는데 이번 정청래 해임 청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옛말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은 다 부메랑으로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사위원장이고 뭐 다수당이고 엄청난 다수당이고 이렇기 때문에 막 이런 제도 있네 그럼 써보지 뭐 쓸 때는 재미있죠. 하지만 그러한 제도를 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청원은 해달라고 그냥 부탁하는 거거든요. 할 만하면 부탁 들어주는 거고 못할 거면 할 수 없는 거면 안 해주면 그만인 게 그게 청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청원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게 말이 길잖아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런 거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하는 그 다수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하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제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위성정당이에요. 위성정당.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운운해가지고 선거법을 개판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찌어찌해서 이런 효과를 딱 얻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어떤 제도든지 간에 다 흠이 있어요. 그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위성정당 만들면 되겠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위성정당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들을 육성하자는 거였는데 위성정당 만드니까 거대 정당 2개, 우리나라에 교섭단체 딱 2개밖에 없어요. 위성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거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청원 같은 게 있네? 이거 가지고 대통령 한번 망신 줘볼까? 영부인 한번 소환해볼까? 이런 식으로 딱 만들었지만, 그거를 그 사람들만 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네?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쓸데없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합니까?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런 거 한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적인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 당하면서 똑같이 낭비가 또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지양이 돼야 그래야 선진국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청래 해임 국회 청원이 올라왔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오후 지나면서 6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죠. 정청래를 해임하라.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이죠. 지금 동의수가 68,500명이네. 지금 화면이 아마 지금 시간대에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6만 명을 넘어서 지금 7만 명에서 약 1,500명, 1,400 몇 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네요. 68,505명 정도. 저것도 이제 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한번 탄력이 붙으면 속도가 붙게 말이죠. 정청래 해임. 그러면 정청래도 지금 탄핵 청문회를 해야 됩니까? 청문회 못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국회법에 보면요. 네. 5만 명의 이상이 이제 청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국회의장이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국회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소관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또 하나의 청원이 있었죠. 지금 저 청원 외에 여러 개 청원이 있습니다만 좀 주목되는 청원 또 하나 소개를 드립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원이 올라왔고 어제 5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기준치를 넘은 거죠.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5만 명이 넘어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원인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청원을 했는지. 자, 위원정당 더불어민주당 저 이제 100만 서명 운동도 있고요. 저건 이제 100만인 서명 운동이고 또 하나는 국회 청원이 이제 동시에 진행된 것이죠. 예, 청원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에 위배됨으로 명백한 위헌정당이다.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는 해산, 심판 청원에 근거를 댔고요. 진보당은 지금 민주당에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진보당이 있습니다만 일단 통합진보당의 대체 정당이다. 그래서 설립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청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하나의 그 부탁을 하는 거니까 국회의장이 접수 안 해버리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그 뭐 위헌정당 이런 게 문제가 되려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원 가지고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마나 하는 거다. 그냥 이런 청원이 있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요 진보당 문제는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통진당의 대체 정당. 네네. 이 부분은 과거에도 좀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통진당 해산 때 통진당 유사 정당이 나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진당 네네. 소속 의원들은 박탈이 됐으나 거기에 있는 시의원들도 박탈 이런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그 정당은 헌법상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활동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신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 집단이 그게 정당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는 이렇게 각자가 아무리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랑 이 사람이랑은 생각이 달라 하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를 이거를 무작정 막는 거 그거는 나는 반대야. 이게 그 민주주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당은 굉장히 돼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선을 넘었을 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저 좀 전에 그 이야기한 것처럼 그 뭐 사유재산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법권 독립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러한 정당은 그거는 겉으로는 정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통진당도 그런 의미로 이제 해산이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정당법 그 40조에 보면요. 대체 정당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진당을 진통당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진통당. 만든다. 예. 그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런 일들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조선노동당 같은 정당이 우리나라 남한 대한민국에서 뭐 그냥 활약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그 생명과 신체와 자유와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체제를 갖다 위협하는 거니까 이거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예. 아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해산 관련된 걸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띄우려다가 이제 아마 말았던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그거 한번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지금 띄우려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맞네요. 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지금 59,369명이네요. 5만 명을 넘어서 6만 명 딱 한 600원 몇 명 30명 정도가 남았네요. 6만 명을 또 곧 돌파하겠군요. 민주당이 사실은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죠. 그런 조건에서 앞서 얘기했던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문제나 민주당, 진보당 정당 자체, 심판 자체가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없죠. 네네. 그런데
청원인들이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면 제출했냐?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잖아.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맞대응적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정치적으로 네네. 그런 행위다.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그냥 그런 의미는 있을 텐데 그런데 그 국회법 보면요 123조 4항에 청원이 뭐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장이 이거는 여기에 이어령 비어령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대통령 탄핵 관련해 가지고는 재판도 관여가 되는 거고 국가기관 모독하는 것도 된다라고 전 보여지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접수했잖아요. 네. 접수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124조에 국회법 124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의장은 청원을 접수했을 때에는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 회부해서 심사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청원을 접수한 다음에 우원식 의장이 아 이건 보니까 법사위가 맞네. 그래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에 회부를 갖다가 했더니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이구 우리한테 그 회부가 됐네. 우리는 이거 청문회 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청문회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청문회를 갖다가 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열었고 이번 주에도 또 열리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열었다가 또 이제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원장이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이성윤 의원한테 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똑바로 못했느냐. 자기들끼리 그냥 티격했던 모습들이 그 청문회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청문회에서 또 어떤 그 코미디를 갖다가 보여줄지 그거 한번 기대는 해보는데 이번에는 26일에 있는 그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쭉 증인으로 쭈르륵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서 내고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마치 그냥 그 물방울이 뭐 다 바위를 갖다가 계속 때리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뚫리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앞서 얘기했던 윤석열 탄핵 청문회와 관련된 사항도 그렇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와 같은 이제 국회 청원들이 이루어지고 5만 명이 넘으면 법사위나 각 상임위에서 탄핵 청문이든 뭐 유사 다른 뭐 청문회 같은 게 계속 허용될 수 있는 또는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막 뭐 추세적으로 양측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국회 자체가 거의 무슨 청문회 비의 어떤 장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변절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유,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마치 그런 청문회를 열어야 뭐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뭐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지켜보고 있느냐. 야, 야당이 192석이 되니까 이런 짓도 하네.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아니고 여당까지 되어버린다면 지금 야당인데도 이런 식으로 그 전횡을 하는데 만약에 그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2027년에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는 지금과 같은 구도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2027년 5월부터는 만약에 민주당이 그 정권을 가져가면 대통령도 막 무지막지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무지막지한 사람을 더 무지막지하게 개딸 같은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못할 짓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권력을 자제해야 돼요. 나중에 그렇게 발톱을 내세우더라도 2027년 그 3월 이후에나 발톱을 갖다가 드러내야지 지금부터 계속 발톱질하고 이러면은 무서워서라도 저기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균형이 맞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이.
그런데 이미 지금도 그 균형이 민주당 쪽으로 확 쏠려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까지 민주당으로 가져가 봐. 그러면 우리나라 어떤 나라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헌법 그냥 개헌해버리고, 헌법 개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개헌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개정안 내면 돼요. 대통령이 개정안 내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컨대 뭐 앞으로는 직선제 폐지한다. 우리나라도 그냥 옛날처럼 장충체육관에 대통령 뽑자. 그럼 99.9% 은하철도 999 같은 그런 대통령 나온다. 이렇지 않으리라고 한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은요, 민주당이 지금 4년이죠. 2024년 5월 말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 쭉 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를 갖다가 일일이 다 기억하고, 그런 정당에게 정권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학습하고 판단하고 그걸 갖다가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 제동 걸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결국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네요. 우원식 의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예, 힘이 없어요?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냥 예. 그러려니 해야죠. 그냥 나중에 우원식 의장은 내가 옛날에 뭐 국회의장 한번 했다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국회의장이 우원식이었다라고 하는 게 훈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경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거 생각하고요. 그냥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뭐 기대합니까? 저 기대 안 하는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정익진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최근 전환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소환 이후에 이원석 총장과 검찰 내부의 상황, 이재명 쓰레기에 올라탄 이재명, 그리고 지금 완전히 경직된 민주당 내부 상황, 난장판 되고 있는 국회 문제 좀 다뤄봤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